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쌤 이지혜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중국 개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What is 중국어? 중국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복습은 필수겠죠? 여러분이 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서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랑 티키타카를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지혜쌤. 어디선가 그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군요.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제 질문에 바로바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중국의 정식 국명은? 오케이, 중화인민공화국. 혹시 건국일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헷갈려.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 얘들아, 그거 입 밖으로 꺼내봐봐. 1949년 10월 1일. 아주 칭찬해, 매우 칭찬해, 또 칭찬해. 자, 그러면 중국 국기 이름은요? 그렇죠. 오성홍기였어요. 왜? 빨간 깃발에 기억하죠? 별이 5개. 대왕별 하나에 조그만 별 4개가 있었죠. 얘들아, 가장 큰 별, 대왕별은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고 조그만 별 4개가 중국 국민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온 국민이 으쌰으쌰, 와,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기였습니다. 자, 좋아.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중국 인구는요? 세계 1위였었죠. 정확한 인구수? 몰라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약 14억 명이라고 하긴 했지만 정확한 수는 아닙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였어요. 많은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다란 뜻이었죠. 그러면 총 민족 수는 55개였어? 56개였어? 헷갈려. 하지만 답은 2개 중에 있다. 딩동댕, 56개였었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그렇지. 자,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 북경입니다. 이 도시는 올림픽과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2008년에는 하계올림픽을 개최했고요. 2022년엔요? 동계올림픽을 개최합니다. 하계와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최초의 도시 is 베이징, 북경입니다. 와우, 래퍼가 된 줄 알았어요. 래퍼가 되려면 좀 더 빨랐어야 됐나요? 하지만 여러분도 이 빠른 질문에 대답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잘 대답하고 있는 그대들을 상상하니까 아주 제가 매우 뿌듯하군요. 저만 혼자 바빴던 건 아니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레알 오늘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죠. 오늘의 질문은요, just 3개예요. 오늘도 마음속으로 OX 한번 대답해 주세요. 중국 인구의 90%가 넘는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어다. OX. 와우. 한족까지는 알겠는데 언어까지요? 이 시간 중국어 아닌가요? 한어는 뭔가요? 우선 대답해 보세요. 그대에게는 50대 50 확률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요? 뭘까요? 우선 넘어갑니다. 2번째 질문. 중국에도 표준어와 사투리가 있다. OX. 우리나라에는 표준어와 사투리가 있죠. 중국에도 있을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OX. 오늘 이 3개의 질문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우리 친구들 모두 대답해 봤나요? 패스 하신 거 아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국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러 갑시다. 레고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중국어를 왜 배워야 할까요?
이 세계 지도는요, 중국어의 사용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란색 점 보이세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죠. 이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요, 중국이고요. 나머지 파란색 점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7억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구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세계인들이 제2 외국어 혹은 제3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선택하고 또 배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중 한 명이겠죠. 약 17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전 세계 인구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도 뒤처질 수 없겠죠? 중국어는 중국어가 아니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쌤도 방금 중국어 쌤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간 중국어 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간 중국어 시간 맞고 저는 중국어 쌤 맞아요. 그런데 중국어는요, 중국에서 한어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뜻으로 중국어라고 불리지만 실제 중국에서는요, 중국어가 한어라고 불려요. 왜 한어냐? 중국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족을 뭐라고 불렀죠? 한족이라고 불렀죠. 이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의미로 한어라고 불립니다. 자, 한어를 한 줄로 정리하면 중국 인구의 약 92%를 차지하는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한어는 중국어 발음으로 한유라고 하고요. 중국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은 한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한에 해당하는 빨간색 글자를 한번 봐보세요. 이 두 글자가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죠?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다. 한족이 사용하는 한어 꼭꼭꼭 기억해 주세요. 중국어 is 한어입니다. 그럼 중국어도 사투리가 있어? 네. 우리나라에도 표준어와 사투리가 있듯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대들,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어느 지역의 말을 기준으로 할까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죠. 그럼 중국어는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도인 어디? 오케이, 베이징, 북경어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의 표준어를 부통화 혹은 보통화라고 부릅니다. 부통은요, 보통이라는 의미, 그리고 화는 말이라는 뜻, 그래서 합치면 보통의 말, 즉 중국의 표준어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어인 한어는 여러 방언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방언의 차이가 매우 심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에 큰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로 공통어를 규정하게 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슬라이드에 설명이 매우 길게 쓰여져 있죠. 근데 얘들아, 핵심은 중요한 거는 쉽게 말해서 부통화, 푸통화 혹은 보통화는 북경어를 기준으로 하는 중국의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개념이 두 개예요. 첫 번째 한어. 한어는 중국어예요.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의미로. 두 번째, 푸통화 혹은 보통화는 중국의 표준어를 의미해요. 중국은 어느 지역의 말을 표준어로 해? 북경. 오케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중국어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베르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여서였죠.
저도 중국어를 처음에 배웠을 때 가장 우려했었던 점이 이 부분이기도 했었죠. 실제로 중국어 첫 시간에 중국어 수업에 바라는 점을 제가 익명으로 적게끔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매년 한자 쓰는 거 싫어요. 한자 쓰는 거 어려워요. 한자 조금만 쓰게 해주세요. 라고들 많이 적어냅니다. 그나마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은 중국어를 어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현대 중국어는 과거의 복잡한 한자의 획순을 줄인 간체자를 사용하고 있어서입니다. 자, 그럼 간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요, 중국에서 복잡한 획순의 한자를 썼습니다. 근데 중국인들도 아우 어려워 쓰는 거 너무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문맹률도 매우 높았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문맹률을 줄이기 위해 그 복잡한 한자를 간단하게 줄이게 됩니다. 이 글자를 간체자 혹은 간화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예전에 썼던 복잡한 한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란색으로 쳐져 있죠? 번체자라고 합니다. 번거롭게 쓰였어요. 번체자. 간단하게 쓰였네요. 간체자라고 외우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잠깐. 간체자는 현대 중국어에서 쓰는 글자, 즉 중국에서 쓰는 글자라고 한다면 현재 번체자를 쓰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자를 간체자가 아닌 번체자로 쓰죠. 근데 여기서 그대들이 꼭꼭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대만이 현재까지도 번체자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간체자, 대만은 번체자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번체자와 간체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죠. 첫 번째 글자, 뭔 줄 아는 사람? Put your hands up. 나라 국자죠. 이렇게 다양한 획순이 있던 이 나라국을 현대 중국어에서는 따란 오른쪽처럼 간단하게 줄였어요. 어때요? 좀 쓰기 쉬울 것 같아요? 아니야. 아직도 갸우뚱하고 계시는 그대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요, 한어예요. 한어가 뭐였어요? 계속 나오죠? 한족이 쓰는 언어, 한어, 중국어라는 뜻인데 과거에는 이 한어를 이렇게 왼쪽처럼 복잡하게 썼다면 현대 중국어에서는 조금 더 획순을 줄입니다. 이렇게. 그나마 많이 간단해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 모두 받으시나요, 혹시 여러분? 왼쪽이 번체자, 그리고 오른쪽이 간체자. 간체자는 중국에서, 번체자는 대만에서 쓰고 있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려울 것 같아. 한자 저거 어떻게 읽어요? 나라국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라는 불만이 있는 그대 혹은 한자 어떡하지? 중국어 어렵겠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인 그대에게 제가 한 가지 당근을 더 드리면서 한번 으쭈쭈 해보죠. 아까 봤던 나라국을 중국어로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나라국 이렇게 읽을 순 없잖아요. 중국어로 읽어봐요 라고 그랬는데 나라국, 국국국 이럴 순 없잖아, 그죠? 그래서 중국어의 발음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봐왔던 로마자 알파벳을 이용한 한어 병음으로 표기합니다. 로마자 알파벳 A, B, C, D 이런 것을 활용하여 중국어를 발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어병음이 뭐냐? 한어병음은 한자의 발음을 북경어 발음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로마자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발음 기호, 발음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표준어, 보통화는 중국의 수도 북경어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 표준어를 로마자 알파벳으로 표기한
한어 병음이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발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왼쪽은 아까 우리가 봐왔던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하는 간단하게 획순을 줄인 간체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 우리 중국어 시간은 제2외국어 시간이고 중국의 말을 배우는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로마자 알파벳을 활용한 발음 기호인 한어 병음을 사용해서 읽으시면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간체자로 쓰여져 있는 이 한국을 hanguo, 한국어라고 발음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간체자를 발음하기 위해 로마자 알파벳을 활용한 이 Z서부터 O까지를 활용한 발음 기호 한어 병음을 통해 중국어라고 발음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용. 중국 인구의 90%가 넘는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어였나요? 정답은 동그라미. 한어가 뭐였어요? 중국어였어. 근데 왜 한어라고 불려요?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 한어, 한한 같은 글자였었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중국에도 표준어와 사투리가 있다. 정답은? 이것 역시 동그라미. 그대들 중국의 표준어는요. 부통화, 푸통화 혹은 보통화라고 했었죠. 푸통화는 중국의 어느 지역의 말을 기준으로 했나요? 한국은 서울, 중국은 북경. 오케이. 북경어를 표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으로 했어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북경어를 기준으로 하는 중국의 표준어도 있지만 지역에 따른 사투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가끔은 중국인끼리 지역 간의 사투리,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투리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랬나요? 정답은 B, X입니다. 왜요? 현재 중국은 예전과 달리 복잡한 한자의 획순을 줄인 간단하게 쓰인 글자, 간체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만은 여전히 번거롭게 획순이 복잡한 글자, 번체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거롭게 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은 간체자, 대만은 번체자, 간단하게 쓰였어요. 간체자. 번거롭게 획순이 너무 많아요. 번체자로 외워주세요. 자, 오늘의 수업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온라인 수업으로 내용 전달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요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정말 100만 년 만에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 너무 목소리가 어색한 거예요.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 제 목소리가. 근데 여러분, 실제 제 목소리도 이랬나요? 저도 아직은 적응이 안 되고 또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저보다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공부하는데 힘들고 두려운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공부 계획 잘 세우시고요. 특히나 컨디션 관리 잘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화이팅 화이팅! 모두 잘 될 터이니 우리 스스로의 잠재력과 또 가능성을 믿고 공부하다 보면 조만간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뿅!